어르신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시거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요즘 들어 멀게만 느껴지시진 않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것이 예전처럼 시원하지 않고 힘이 들거나 밤중에 잠을 깨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소변 후에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 남거나 어느새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진 않으셨는지요? 이런 변화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신다면 어쩌면 건강을 되찾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나는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놀랍게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방치하느냐의 차이였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를 함께 공부한 의사 김철수입니다. 올해 83이 되었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고민을 듣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70대 초반에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을 겪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는 약도 안 드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랍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단 한 가지, 사실은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모르고 방치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 건강 문제는 부끄러움이나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처음에는 누구에게 묻기 어려워 혼자 공부하고 실천하며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시면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이 건강의 적신호가 되어 언젠가는 후회하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병원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약 없이도 활력을 되찾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남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금은 민감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한 번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00세 건강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르신은 오늘 어디서부터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함께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74세 이현우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젊은 시절부터 농사일로 다져진 건강 체력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마을에서는 장사로 통했고 평생 약 한 번 안 먹고 살았다고 늘 자랑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고 바지에 소변이 몇 방울씩 묻어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한밤중에도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아랫배에 힘을 줘야 했고 다 본 것 같아도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바지를 입고 나서도 몇 방울씩 새어나와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외출할 때는 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처음엔 체념했지만 밤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축 처진 몸을 보며 자신감마저 잃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부부 생활이 자연스레 멀어지면서 서로 대화도 줄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이현우 어르신은 남자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나 싶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현우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증상이 시작되고 1년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아내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병원 문을 두드리셨지요.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약물 치료나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현우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전객이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주 배출해 주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끄럽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에 꼭 필요한 배출을 멈추시는 거죠. 이현우 어르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민망해 하셨지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시도록 격려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였고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소변 보는 것이 한결 시원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활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지쳐 보이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아내분과 함께 오셨는데 두 분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아내분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감님이 다시 예전처럼 씩씩해졌어요. 혹시 어르신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성기능이 떨어지고 전립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딱 한 번만이라도 따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초반에 알려드리는 내용과 후반부의 주의사항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정기적인 배출이 중요할까요? 전립선은 전객을 만들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성생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객이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 횟수가 줄어들고 배출 빈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이 전객 생산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배출되지 못하고 쌓인 전객은 전립선 내부에 작은 관들을 막고 염증이나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정체된 전객은 독소처럼 작용하여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배출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더 자주 배출해야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8세 박진수 어르신은 20년 전 사별 후 홀로 지내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제 그런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배출의 중요성을 전혀 모른 채 8년 동안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급성 요폐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셨고 결국 전립선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야 정기적인 배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박진수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고통스러운 수술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었네요. 지금은 정기적인 자가 배출을 통해 남은 전립선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실천 팁.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 2, 3회 정기적인 배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자가 마사지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끄러움보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치 매일 양치질 하는 것처럼 건강 관리의 일부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 아닐까요? 부끄러움은 잠시 스쳐가지만 건강은 평생 함께합니다. 주의할 점. 오랫동안 배출이 없으셨다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짧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배출은 생존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무시하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결국 몸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어르신의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출하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일주일이 넘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할 때입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어르신은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께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대로 된 자극이 중요할까요? 전립선은 성기 끝부분이 아니라 회음부, 즉 항문과 고환 사이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는 데 그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등 한가운데가 가려운데 엉뚱하게 어깨만 긁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 자체를 직접 자극하거나 그 주변 부위를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작은 밤톨 크기의 기관으로 직장 항문, 앞쪽 약 50cm 정도 안쪽에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을 통해 그 위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자극이 아니라 깊은 마사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최영민 어르신은 정기적으로 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소변 상태나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문제는 바로 자극 방법이었습니다. 최영민 어르신은 단순히 성기 끝부분만 자극하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성기를 자극하는 것과 전립선이 있는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2개월 만에 야간 빈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급업 시간을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소변도 예전처럼 힘을 주지 않아도 시원하게 나오게 되었고요. 실천 팁. 성기 전체와 더불어 특히 회음부, 항문과 고환 사이를 함께 자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환 뒤쪽에서 항문 사이의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마사지가 효과적입니다. 성깃뿌리 부분도 함께 자극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따뜻한 환경에서 하셔야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근육이 수축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 후나 전기장판 위처럼 따뜻한 곳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윤활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마찰로 인한 피부 상처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자극을 위해 꼭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10분에서 15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며 부드럽게 진행하세요.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거나 가볍게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비누나 일반 로션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시고 식물성, 오일,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또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건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처럼 처음엔 어색해도 점차 익숙해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기 끝부분만 만지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는데 오늘부터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립선 건강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위치에 제대로 된 자극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자극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립선 마사지의 정확한 방법을 다룬 건강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배우자나 의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정보에 희망을 느끼시나요? 건강은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꾸준함이 중요할까요? 한두 번 해보는 것만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정직하게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두 번 시도해보고 에이, 효과 없네 하고 쉽게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립선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이 아니듯 회복 역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에 비해 변화에 조금 더디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몸의 새로운 건강 패턴을 만들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강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함의 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꾸준히 실천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꾸준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정동훈 어르신은 처음 한 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제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며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습니까? 벌써 3주가 넘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적어도 6주는 지나야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격려에 힘입어 계속 실천하셨고 놀랍게도 6주 차부터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강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3개월째는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제가 꼭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3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며 약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둘 뻔했는데 참고 계속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실천 팁. 일주일에 후이 3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거나 월, 수, 금 샤워 후처럼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전객 배출 직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자극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5회 정도 반복하면 전립선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근력 운동을 할 때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6주에서 8주 후부터 명확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2주 정도는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6주 이후부터는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체 3개월의 과정을 꾸준히 거치면 대부분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익숙함보다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시점은 대개 3주에서 4주 차입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실천할 동기가 생겨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실천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특정 요일이나 시간, 샤워 후, 잠들기 전 등을 정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안하고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어르신의 몸에 새로운 건강기억을 심어주실 수 있나요? 3개월의 꾸준한 실천이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더라도 꾸준함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어르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삶의 질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건강한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전객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밀어내야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배출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립선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은 이렇게 간단한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모르고 방치하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날들, 밤잠을 설치며 괴로웠던 시간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멀어졌던 그 어색한 거리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비싼 병원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의 굳은 결심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의 효과를 의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약물 치료 없이도 이 방법만으로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일부는 선생님,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안 알려주시나요? 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약물과 수술이 주된 치료법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 몸 본연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70대 초반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이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3인 제가 지금도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쌓아두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확한 위치를 자극하세요. 성기 끝이 아니라 뿌리와 회음부, 항문과 고환 사이, 이제 집중해야 합니다. 전립선의 위치를 이해하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이 변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 후 몸이 따뜻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성기뿌리 부분과 회음부를 아분에서 10분 정도만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오늘 이 작은 실천이 어르신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을 지키는 식습관 5가지, 활력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시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오늘의 교훈, 어르신 건강은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어르신 스스로 되찾는 것입니다. 활력 넘치는 노년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간의 용기와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맺은 말,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은 어르신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